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산 성장을 가속화하는 은퇴연구소입니다. 지금 미 증시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스닥, S&P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며 축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지 못했던 국채 금리의 비명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산 가격은 역대급인데 경제의 펀더멘털은 역대급으로 걸막하고 있는 이 기괴한 현상. 이걸 단순히 AI 버블이나 기술주의 힘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시장은 베센트 재무장관이라는 거대한 마술사가 설계한 아주 정교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금 시장의 사상 최고치가 경제의 체력이 아닌 철저히 정치적 계산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 평화임을 낱낱이 파헤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얼마 전 1,50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지금은 1,400원 아래를 넘보는 우리 원화의 변동성, 이 속에 숨겨진 함정을 어떻게 피해야 할지, 선거 전후로 여러분의 계좌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지금부터 아주 날카롭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십니다. 미국 경기가 저렇게 불안한데 왜 원달러 환율은 다시 1,400원 밑을 보면서 안정세를 찾나요? 이걸 보고 한국 경제가 살아났다거나 달러가 이제 약세로 돌아섰다고 믿으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의 환율 하락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력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이 일본 엔화 가치를 억지로 떠받치기 위해 벌인 글로벌 통화 전쟁의 낙수 효과 때문입니다.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은 지금 미국 국채 금리를 낮추기 위해 아주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풀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엔화 가치를 올리려고 유로화를 팔고 엔화를 사는 기상천외한 편법을 썼죠. 이 과정에서 달러가 잠시 시장에서 희소해지거나 달러 강세가 유지되는 듯한 착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이건 조작된 안정입니다. 미국이 정치적 목적, 선거 승리를 위해 전 세계 환율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환율이 1,400원 밑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튼튼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이 선거라는 정치적 데드라인을 넘기고 나면 이 개입에 끈을 놓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위적으로 눌러놨던 환율이 다시 튀어오르거나 그 충격이 고스란히 금융시장의 변동성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 전략은 지금의 환율 하락은 한 차익을 기대하고 공격적으로 달러를 매도할 구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화 자산과 원화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는 기회비용 관리 구간으로 보셔야 합니다. 원화 강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환율이 유리한 구간마다 달러 자산의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선거 전까지 증시를 어떻게든 붙들고 있는 것. 미국 정부는 지금 국가부채가 40조 달러를 넘어가고 이자 비용만 1조 달러를 쓰는 그야말로 빚잔치 상황입니다.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면 미국 정부는 파산 위기에 처하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건 뭐냐? 부채의 만기를 전부 선거 이후인 2027년으로 밀어버리는 폭탄 돌리기입니다. 지금 주가가 최고치인 건 시장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빚을 내서 주가를 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의 피마 창구를 통해 일본에게 압박을 가하고 온갖 립서비스로 시장의 공포를 억누르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마치 부러진 뼈를 깁스도 안 하고 진통제만 계속 주사해서 달리기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달리고 있지만 뼈는 계속 더 부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럼 우리 서학개미와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선거를 기점으로 크게 두 가지 구간으로 나누어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1단계로 선거 전, 즉 지금부터 선거일 직전까지 지금은 흐름을 타되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원칙이 핵심입니다. 시장의 인공호흡기가 작동하고 있으니 억지로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지수 추종 ETF를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유지하며 상승 모멘텀을 즐기셔도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레버리지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거나 변동성이 큰 개별 테마주에 올인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시장은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아주 작은 뉴스에도 크게 출렁일 겁니다. 이때를 대비해 전체 포트폴리오의 10에서 20%는 언제든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 즉 MMF, 단기 국채 등으로 전환해 두십시오. 수익이 났을 때 일부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방어입니다. 2단계는 선거 전후 폭풍의 눈을 지나며 선거가 끝나면 상황은 180도 바뀝니다. 정치적 목적이 달성된 순간 그동안 미뤄왔던 부채 문제와 국채 금리 정상화라는 청구서가 시장에 날아들 겁니다. 인공호흡기를 떼는 순간 시장은 강한 강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자산의 질입니다. 단순히 지수만 따라가는 투자는 위험합니다.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배당주, 인플레이션 방어력이 있는 실물 자산, 그리고 금리와 역의 관계를 가지는 우량 채권으로의 포트폴리오 대이동을 준비해야 합니다. 선거 직후 시장이 일시적으로 환호하든 혹은 실망 매물이 쏟아지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기업의 본질적인 이익에 기반하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는 정치적 노름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84일이든 그 이후든 정치적 사이클에 맞춰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결국 경제의 본질이라는 기둥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랠리를 즐기십시오.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 숨겨진 정치적 인공호흡기의 한계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환율이 떨어질 때 더 달러를 확보하고 주가가 오를 때 현금을 챙기는 투자자만이 이 폭탄 돌리기가 끝난 뒤에도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깊은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